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분기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이 성장률 하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밝히면서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중국 우시에서 기존 디램 생산 라인을 확장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증설로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존 공장과 통합해 생산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출시 전 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외신 기자들이 받은 리뷰용 제품에서 화면 결함이 나타난 것으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부품인 화면 보호막을 임의로 제거해 생긴 현상이라며 해당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의료보험 개혁 우려 속에서 헬스케어 업종이 급락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일단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한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상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수물 매도세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렸던 전기전자 업종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가 꽤 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들어서 계속적인 상승 이후에 2거래일 연속 하락을 맞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3% 하락한 2213.7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반면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3% 넘는 하락으로 45,600원에, SK하이닉스는 1.25% 하락한 79,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봉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부터 좀 하락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양 지수 모두 좀 1% 넘는 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일장에 학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수급적인 부분도 좀 변했었던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양 시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장을 보면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생각보다는 더 많이 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약간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워낙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수급적인 흐름이 일단 전반적으로 좋지를 않았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 7,300계약 정도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만계약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그 수치를 떠나서 단기적으로 고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주가가 지수가 이미 이렇게 반등을 해서 높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상태에서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상당히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도가 매도를 더 불렀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하락시켰고요. 그동안 한국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지수의 하락을 막아줬던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이 오늘은 별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특히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오늘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오히려 좀 매도가 더 나왔었던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해외 증시의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의 과매도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낙폭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하락이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이 하락세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일자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초반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가까스로 그래도 상승은 지켰지만 초반에 상승폭을 많이 좀 이탈이 됐다. 좀 반납을 한 상황 속에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 첫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의 이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던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일단 오늘은 또 이탈이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좀 업종에 대한 특징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 더욱더 현명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봉주 선생님, 오늘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제약업종입니다. 266번이죠. 제약업종 하면은 역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은 시장이 가는 그런 흐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매도 많이 하고 아마 그 전문가들도 추천을 많이 했었던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코스닥 쪽에서는 항상 관심권에 둘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제약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제약업종을 보려면은 역시 바이오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의약품, 코스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한 차례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제약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바이오라는 것이죠. 바이오의 어떤 특성, 그리고 정의, 그리고 대응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의 어떤 그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이오라고 하면은 지금도 아마 코스닥 제약이 바이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개별주들 또 어떤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아닌가? 뭐 R&D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그런 종목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라고 하면은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제약 그리고 기타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를 바이오라고 합니다. 기타 관련주라고 하면은 의약품이나 제약업종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바이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제약업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역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바로 바이오 기타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상성 PNC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유명을 했었죠. 지금은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종이 목재 업종에 있던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또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타 관련주들도 바이오에 속한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그 대박은 이 기타 관련주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기타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타 서비스 업종에 이 바이오와 관련된 기타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바이오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바이오가 이렇게 총칭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의 특성을 보면은 역시 경기방어 업종의 어떤 경기방어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약간 애매할 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수가 고점에서 꺾이거나 아니면 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애매한 구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지수가 애매할 때 움직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쉽게 말해서 해먹기가 편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움직임을 만들기가 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하나 띄워놓고 아니면 또 임상시험 이런 공지 하나 띄워놓고 엄청난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걸 최근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흐름이 약간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주의 개념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수방어 업종, 경기방어 업종의 성격이 강했었어요. 실적은 나오지 않으면서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 흐름,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코스닥 시장이 급등할 때 코스닥을 끌고 갔던 게 바로 제약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주도업종으로서 갈 수 있는 또 그런 흐름도 보였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던 성장주로서의 또 부각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겹쳤다. 같이 존재한다. 공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방어 업종의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장주의 개념도 있죠.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향후에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봐야겠죠. 어쨌든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수가 갈 때는 또 주도업종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성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바이오 우량주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바이오 우량주라고 하면은 역시 바이오 우량주들은 실적과 성장성이 동반되는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적과 어떤 그 향후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이오 우량주들, 그 전에는 한미약품이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은 역시 뭐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부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향후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좋게 예상이 되는 흐름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어요. 반드시 거품을 동반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동반되고 또 성장성이 부각되는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쉽게 던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일부를 던지고 일부는 가지고 있을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쉽게 던지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원대 가격이었는데 분명히 한국연금 같은데 더 많이 상승하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메디톡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바이오 자체의 또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한미약품이 대표적이었었죠.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또 향후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그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바이오 우량주들의 이런 특성, 거품을 발생하면서 한번 탄력이 붙었을 때는 꺼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관찰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는 한 번씩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는 주식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박의 수익을 거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쪽에서는 한 번씩 나오죠.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 실적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종목들을 무턱대고 묻어놓고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큰 수익을 노려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역시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슈나 이런 그 움직임, 뉴스 이런 것들을 보고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 제약업종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던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개별주들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 정말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한 그런 종목들에 접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어떤 움직임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을 때 시장이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흐름인데
이 제약업종은 전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어업종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였던 그 개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의 어떤 특성, 경기방어 업종, 또 성장주의 개념, 그리고 바이오 우량주들의 그런 흐름들만 잘 기억을 하셔도 향후에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약업종에 있는 종목들, 세세한 어떤 그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상황에서 같이 움직이는지 또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제약업종인데요. 266번이죠. 그리고 CMG 제약부터 휴젤까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종목 수가 많죠. 자, 쭉 보시면요.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조현병 치료제에 관련한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사회적인 이슈와 그 맞물려서 좀 움직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JW 신약. JW 신약, 이런 그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JW 신약, JW 홀딩스, JW 생명과학. 그래서 묶음으로 보십시오. 반드시 그룹주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녹십자3나 녹십자 MS도 마찬가지죠. 녹십자 그룹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결국은 셀트리온 제약이 엄청난 급등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룹주들이 움직였을 때는 반드시 따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그 어떤 흐름, 테마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룹주들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치매 관련주예요. 그러면서 줄기세포 관련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테마, 또 치매 테마에 엮인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은 역시 바이오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죠. 이 줄기세포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잊을만 하면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그 흐름이 나오는데요.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자, 녹십자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종목이 메디포스트죠.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테마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번씩 흐름이 나올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옵니다. 기업 흐름이 최근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요. 기업 흐름만 괜찮아진다면은, 관리 종목이 시정된다거나 정말 상승 페이지에 그 정도 흐름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잊을만 하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종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안트로젠, 이런 기업들도 줄기세포 관련한 테마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조화제약이라든지 또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도 줄기세포 관련한 테마주입니다. 차바이오텍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떤 그 줄기세포와 관련한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충분히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이고요. 프로스테믹스도 줄기세포 테마주죠. 줄기세포 화장품, 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은 같이 묶어놓으세요.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고 시장에 이슈가 발생하면 반드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묶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스텐 바이오텍이 치매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치매 테마주도 꽤 있죠. 고려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동구바이오제약 이런 종목들이 치매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신신제약, 신일제약, 아스타, 아이큐어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치매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반드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같이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죠. 퓨처캠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면은 또 뒤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따라가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주라고 하면은 역시 백신 관련주들이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대한유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대성미생물. 자,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지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백신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같이 중앙 백신 테마로서 묶어놓고 같은 움직임이 나올 때 덜 움직이는 종목을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반드시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을, 대표적인 종목들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생산 기업이죠. 그래서 메디톡스, 휴원수, 휴젤 이런 기업들이 보톡스 관련 생산 기업입니다. 뭐 대웅제약도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보톡스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흐름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넥스도 움직임이 꽤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의 흐름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고려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미세먼지 테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안국약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역시 테마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기업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자체가 워낙 기업 흐름이 좋기 때문에 쉽게 기업의 흐름이 꺾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흐름, 그런 것들만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셔도 무난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셀로메드는 권리식재 관련한 기업이죠. 최근에 개별주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 매매만 반복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종목들 차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은 아마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죠. 여전히 회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회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흐름에 의해서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감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휴원스라든지 휴젤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떤 이슈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코롱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보사의 어떤 그 결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인보사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이슈가 정리되지 않으면 주가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뉴스에 집중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봤는데요. 종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때는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을 뒤늦게 따라잡아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그런 업종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같이 움직이는 테마주라든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묶어놓고서 항상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업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코롱생명과학 실적이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기업이 아닌데 괜찮았는데 최근에 인보사 관련한 그런 논란으로 기업 흐름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보사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뭐 매출이 300억대죠. 시가총액 보실까요? 1조 3천억대입니다. 엄청나게 고평가된 기업이죠. 그래서 섣불리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접근하는 건 좀 아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휴젤이나 휴원스 이런 기업들은 보톡스 생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실적, 뭐 매출 이런 것들이 괜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향후에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톡스 관련한 어떤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처음 어떤 그 발견을 했을 때가 관심을 가졌을 때가 2013년이었는데요. 당시에 추천을 했었다가 추천 가격이 아슬아슬하게 안 잡히고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기업의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역시 좋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향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좋아 보이는데요. 차바이오텍 자체적인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역시 그 관망세가 낫지 않나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습니까? 기업 흐름이 무난하죠. 그래서 이런 그 좋은 흐름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메디포스 같은 기업은 최근에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실적 부분만 좀 개선이 되면은 언제든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보톡스 쪽은 꾸준히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좋은 흐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녹십자 그룹주들은 녹십자 그룹이라는 또 안정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CGN을 보시면은 기업 흐름도 괜찮죠. 그런데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약간 고평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업종이죠. 제약업종은 반드시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씩 엄청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까지도 주도업종으로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전에도 흐름이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급등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업종지수가 6,000대에서 6,000이 안 되다가 13,000까지 갔어요.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의 흐름을 보면은 이 정도의 흐름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바이오는 이런 흐름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자, 당시에 466에서 3,117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거죠. 뭐 6배 이상 그렇게 상승을 했었던 업종이 정도면은 종목들은 폭등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는 이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씩 폭등을 하면은 엄청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계속해서 뭐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수와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한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도 한번 보실까요? 메디톡스도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이게 바로 바이오 어떤 그 우량주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원대 주가가 83만 원까지 갔죠. 70배 이상 상승을 하는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어요.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제대로 받쳐주는 기업들은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한 번씩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줄기세포 테마의 대장주고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역시 기업의 흐름만 괜찮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흐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결국은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항상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흐름을 관찰하면서 이 종목은 그 추후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기업 흐름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바이오텍은 최근에 좀 부침이 있죠. 역시 줄기세포 테마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되면서 움직임이 조금 나왔지만은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휴원수 같은 기업들은 지금 이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만은 엄청난 그런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에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휴원수 글로벌이 과거의 흐름부터 나오는데요. 2010년대 초반부터 엄청난 흐름을 보였었죠. 2013년 초반에 이 종목을 발견을 하고 추천했었는데 가격이 약간 안 맞아서 매수를 못했었는데 엄청난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휴원수나 휴원수 글로벌이나 조정만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셀루메드는 개별주 정도의 대응 정도면 됩니다. 이게 기업 흐름이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권리식재라든지 이런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로 짧은 매매 이 정도만 움직임이 나올 때 적당히 대응하시면 뭐 충분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끊임없이 움직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조화제약 정도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2004년, 5년에 당시에 주역이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중간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한 번씩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신규주들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업종지수를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동구바이오제약. 자,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솔루션. 자, 신규주들을 쭉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LNC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갖자고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TNR 바이오펩 이런 종목들. 자, 왜냐하면은 뭐 파맵신이나 뭐 페트론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추세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죠. 그리고 제약업종이 결국은 추세적으로 가야 지금 현재 시장에 갈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업종이 주도주로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꺾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신규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만 발생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에 대비해서 낮은 가격 또는 상승했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규주라는 게 상장하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강한 움직임을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상장을 준비하고 상장이 실제로 되는 동안 엄청난 오랜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그 주주들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드시 한 번씩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주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신규주들의 기술적인 흐름, 가격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지금 제약업종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역시 바이오의 어떤 특성 그리고 또 바이오 우량주들의 그런 특성만 기억을 하자는 것이죠. 전기방어 업종의 어떤 특성 그리고 또 지수가 갈 때는 성장주로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우량주들은 한번 탄력이 붙었을 때는 꺼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약업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안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구체적인 내용이 귀에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은 경기 방어주로 최근에 성장주로 좀 인식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량주의 좀 특징을 말씀해 드렸는데 반드시 거품을 동반하고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특성과 함께 실적과 성장성을 담보로 또 상승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쉽게 하락하지 않고 가끔은 폭등하는 뭐 흐름도 보여진다라고 또 특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또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의 이런 의료보험 개혁 우려 속에서 오늘 코스닥 안에 있는 이 업종들도 함께 좀 빠진 흐름입니다. 항상 또 주요 업종이기 때문에 흐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2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주요 지표가 참 많았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고요. 그리고 PMI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뭐 실업 청구 건수도 역시나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면서 괜찮은 성적으로 나왔고 소매 판매는 1.6% 상승으로 1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보인 상황입니다. 자, 잠시 이후에도 또 주요 지표 나오는 상황인데요. 함께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종목 현미경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업종에 대한 특징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에는 한 종목 준비하셨네요. 네, 역시 제약업종의 어떤 종목이 워낙 많아서요. 오늘도 한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한항공 우선주입니다. 대한항공 우선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엄청난 수익이 났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쉬움이 크게 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고요. 4월 10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니고요. 이미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4월 10일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4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추후에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장중에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최초 추천 가격은 17,000원, 16,100원, 16,550원 평균가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보고요. 수익은 플러스 20%. 이 정도 보면 되겠다고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당일날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20% 수익 매도가 됐습니다. 자,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던 건 역시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조양 회장 관련해서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한진그룹주들이. 그래서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관찰을 했었고요. 꾸준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회가 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장 시작에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곧바로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원했던 가격이 왔는데요. 매수를 하고 나서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약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한진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시작하고 나서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였고요. 상한가를 결국은 닫고 계속해서 그대로 마감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흐름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도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서서히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한진칼 우선주가 상한가를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강한 움직임은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결국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목표 수익이 오면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격이 오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결국은 그런 판단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어떤 시장에 움직이는 흐름 그리고 같은 움직임을 나왔던 한진칼 우선주와 대한항공의 우선주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는 그럴 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틀리면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사실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가 아쉬울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따라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움직이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었다고 하면 4월 8일 이전에 매수를 했었다고 하면 끌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당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어떤 손절가나 이런 라인을 정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왔을 때 수익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단기 매매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정석대로 매매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크게 후회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종목을 추천을 하고 수익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아쉬움이 남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절반만 매도하고 절반은 가지고 간다든지 조금 더 끌고 가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큰 아쉬움이 남았지만 과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우선주 이날이죠. 4월 10일입니다. 이날 추천을 했었는데요.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선주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단기 매매할 때는 우선주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선주가 본주보다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가격 설정만 제대로 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더 크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움직임은 우선주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인트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날 전까지 어떤 흐름을 보고 17,000원이라는 이 가격을 설정해서 매수를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거의 17,000원
찍고 조금 더 하락하고 바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대응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자, 24,400원 그 정도의 매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네요. 어쨌든 이 종목은 급등할 때, 상승할 때 따라잡은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뭐 적절한 수익 목표를 정해서 수익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죠. 한진카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4월 10일이죠. 그냥 계속 상승하면서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약한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더라도 상한가를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쉬움도 남지만은 과정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고요. 움직임이 좋은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기회가 올 수가 있고요. 이슈가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가격이 오면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아쉬움이 남았지만은 이런 것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상황에 맞는 그런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사실 뭐 결과에 아쉬워하다 보면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추격 매수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좀 정석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본 종목은요. 대한항공 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항공업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고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어갔을 때도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도 맞물려서 최근 흐름도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일단 추천일이 2019년 4월 10일이었네요. 당일 20% 수익 매도로 큰 수익을 안겨줬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 관련된 우량주에 대한 흐름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5100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TN 알바이오텍을 TN 알바이오팸입니다. 네, 매수가를 16,000원의 비중을 1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TN 알바이오팸은 오늘 종가는 3% 가깝게 빠지면서 18,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추 선생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B고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자체는 좋지 않았으나 결과는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매수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워낙 흐름이 강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대응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16,000원이면 여기죠. 자,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뭐 여기에서 왔다가 조정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잘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5일선 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점에서 이미 16,000원이면은 거의 뭐 100% 가까이 상승한 상황에서 5일선 위에서 따라잡았다는 것이죠. 추격 매수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매매예요. 사실 흐름이 계속 간다. 자, 추세를 보니까 5일선 타고 계속 가네. 뭐 조정받았다가 다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서 수익 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은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해서 한 번에 크게 물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매매는 좀 지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우연은 반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우연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번 정도 큰 실수를 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좀 미리미리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세요. 사실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등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데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딱 눌림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서는 안 하다가 가는 거 보고 고점 다시 떨어지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지 않은 패턴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고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점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 그리고
어떤 그 기준이 없이 대응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추격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하락했을 때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작은 게 그나마 잘한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이었습니다. TNR 바이오팹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비중이 적은 부분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컨트롤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질문 좀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자리 0024님의 질문입니다. 현대건설을 매수가 55,0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건설 오늘의 종가는요. 4% 가깝게 떨어지면서 51,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좀 매수가가 아쉬운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55,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셨죠. 길게 보면은 뭐 그렇게 아주 크게 급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추격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매매하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매수하셨어요. 이런 데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하락하면 짧게 손절하셔야죠. 그런데 역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슈를 보고 급등을 하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상승은 크지 않았지만은 추격 매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중이 50%입니다. 무모한 그런 비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이벤트가 있기 전에 정리를 하자고 그랬죠. 이벤트가 있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벤트를 앞두고 반등하면 그때 정리를 하는 거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하셨어요. 이런 매매 패턴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그 패턴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움직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흐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더 하락하면 손절 10% 하고 나서 저점 확인하고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상승하면은 본전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F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더욱더 하락세가 짙어진다면 마이너스 10%의 손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워낙 이슈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의 이슈에 대해서는 좀 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흐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봉투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현재 시장은 그 가장 큰 관건이 해외 증시입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멈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2213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마감한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에서 30% 이상 하락했어요. 단기에 낙폭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수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변수나 이런 게 없다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고요. 물론 변수는 해외 증시입니다. 가장 그 최근에 시장에서 중요한 게 해외 증시인데요. 해외 증시의 흐름에 의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선물이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올 그런 그 하락폭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에 하루 만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내일은 소폭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떤 해외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큰 상승은 어렵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크게 빠지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개별주 정도의 움직임은 가능합니다. 그동안 워낙 또 지수가 상승한 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면 종목 흐름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뭐 지수가 완전히 망가지는 수준만 아니면은 개별주 매매 정도만 가능하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없고요. 그리고 지수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우량주는 접근을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반등을 좀 멈춘 상태로 현재 구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진단과 함께 이후 흐름은 해외 증시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투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